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1일부터 제63회 충북예술제가 일주일간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님을 모시고 충북예술제 등 충북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3월에 충북예총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때 방송을 바로 나왔었는데요. 한 6개월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 HCN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충북예총 회장 취임하신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셨죠? 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네, 우선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충북예총의 이제 비전과 목표, 그 전략 수립을 조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단체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핵심 가치를 삼을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각 전술을 어떻게 만들어서 풀어갈 것인지, 그래서 그걸 도표로 좀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 회원들이 같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저희들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제 협약식을 이뤘습니다. 특히 네. 이제 첫 번째 충청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이라든지 또 공연 같은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 것인지, 또 담장 밖에 예술가들과 또 학생들과 가족들이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협약식을 좀 맺었고요. 이 작년에 법정도시가 된 우리 청주시하고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도 각종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 예술단체들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하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노인협회하고도 했는데요. 노인협회는 이제 소외계층에 우리 노인분들이 너무 그렇죠. 많으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이제 인생에 대한 향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를 좀 예술가들이 좀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과 또 그분들의 현황 같은 것들을 이제 협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도 이제 공약 사업으로 내섰습니다만 이제 공모 TF팀 구성이었었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돈에 있는 예산보다는 국가에 있는 예산들을 많이 공모전에서 그걸 따와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또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문화예술 형태들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이 그걸 통해서 그 콘텐츠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기획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38분이 참석을 하셔서 지금 30명 정도가 수료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이라든지 이제 국가문체부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각 처에서 예술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공모전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일부 진행비를 지원해 드려서 독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이제 2월을 준비를 하는 거를 올 가을에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 TF팀을 통해서 아마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각자 예술단체들별로 자기 개발을 좀 더 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강화를 또 하고, 지금 또 노인 얘기를 또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 가장 활동이 좀 어렵고 또 소외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적으로 또 고통을 받는 일이 좀 클 텐데,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노인들의 어떤 그 심적인 위로를 해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요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예술단체가 왜 노인협회하고 협약을 맺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마음의 복지라는 말을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육체적인 복지는 많이 잘 돼 있지만 우리 정부가 마음의 복지는 정서적인 문화예술을 통해서밖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노인분들의 이제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좀 많고, 특히 이번에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에 이제 56, 57년, 58년, 59년, 62년생까지
지금까지 태어났던 노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태어났던 시대거든요. 거의 네네. 200만씩 태어났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면은 70세에 이제 고령으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향유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생을 정말 열심히 살다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복지도 있죠.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운동도 중요하죠. 근데 정신적인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멘탈을 뭘로 붙들어 줄 것이냐. 그래서 문화예술로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지금 그 뉴스에 참 저희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참 어머니 아버님을 면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못하니까 면회도 못하고. 비닐막에서 네네네. 거기서 장갑을 끼고 그냥 손을 네네. 잡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LG하고 같이 이제 네. 기업비 후원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토닥토닥 시를 쓰다 동요를 부르다 합니다. 그래서 동요와 이제 시를 부르는데 시를 어른들이 낭송하는 게 아니라 4, 5학년 정도 아이들이 낭송을 해요. 손자나 뭐 예, 이런 손자, 정도. 손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개구리 소리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USB나 요양보호소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노인들이 계시는 그런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까지 모두 이제 무료로 보급해서 아침에는 동요를 듣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시를 들으시면서 주무시게 그래서 그 시가 아주 정겹고 옛날의 고향 추억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라서 그분들한테 아마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 시를 듣고 난 후에 정서적으로 그렇죠. 아마 힘을 좀 많이 얻으시고 삶의 가치를 더 느끼시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 충청북도 예술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토대를 만드는 게 우리 예술단체들의 또 한 부분의 일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회장님의 그 마음의 복지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충북문화예술재단이죠? 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임하시다가 이제 예총회장으로 오셨는데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던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충북문화재단은 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해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입안해서 그 예산을 이제 공급도 하고 또 이제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도 하고는 이제 그런 거지만 이제 충북 예총은 임의단체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공모전에 이제 그 공모를 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실행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창의적인 작업만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죠.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 비전 목표라든지 전략 목표에 핵심 가치의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위상과 정책에서도 확립하지만 우리의 필요성이 뭐냐. 과연 도민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는 예술단체가 될 것이냐, 또 관으로부터의 어떻게 신뢰받는 예술단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면은 지금 충북문화재단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공모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고, 또 그 결과가 어떻던 거라는 것을 갖다 능력 있는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 효과가 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여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술계인데요. 지금 예술인들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심각합니다. 어제도 관광협회 쪽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녀가셨어요. 네네. 그래서 버스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너무 심각해서 재난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같이 문화예술계도 힘들은데 우리 같이 연대해서 좀 간담회도 열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중지를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네. 물론 버스나 이제 관광 같으면 생계가 직접 연결돼 있죠. 근데 예술은 이제 전업 작가들은 그렇게 직접 연결돼 있어서 아주 심각하지만 일부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술 행위를 창작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덜한 분도 있는데 같은 거죠. 똑같은 부분이라 지금 이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역시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정부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이 예술가들한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꼭 정부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통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은 우리 예술가들한테 그런 도움들이 좀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우리 예술가들한테 좀 힘을 좀 내시고 조금 어렵지만 조금 지혜를 모아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뎌달라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우리 예술인들이 좀 힘을 내는 그런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1일부터 충북예술제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주제가 회복 또 지역인데 이번 주제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일단 회복은 큰 큰 주제는 회복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들이 이제 회복하는 차원도 있지만 저 자신은 예술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창조의 그 충동,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예술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재탄생, 그런 회복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를 좀 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제로 지역에서 만나다는 지금까지 충북예총에서 한 예술제가 거의 다 청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괴산에서 한번 이루어진 적도 있었는데 거의 다 청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북예술제지만 타이틀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게 회원들도 좀 저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부에서 한 번, 중부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려고 네.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영동으로 결정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영동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영동 분들이 충북예술제라는 게 뭔지 좀 접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체적으로 11개 시군에 같이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서 그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그 회관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온라인으로 개막식과 수상식을 다 보고 축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기네들 공연을 앞뒤에 공연을 하게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영동에서 조금 어려우시다고 내년에는 꼭 오면은 하여튼 군수님이 좀 지원도 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청주로 오기만 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그대로 똑같이 가는데 어제 그저께에 또 코로나가 또 격상이 또 그렇죠.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연은 뭐 20%, 또 행사는 50명 정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행사조차도 아예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송출만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렇게 해보면은 내년쯤에는 이제 그게 자리가 좀 잡히면은 그 말 그대로 충북예술제는 충북 도민들이 전체가 각자가 그 예술가들의 그런 역량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개막식이 온라인으로 뭐 지역별로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개막식은 그 주제 공연과 개막식과 시상식은 전체 온라인으로 그거를 다 송출을 하고요. 각 지역에서 하는 이제 공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지역들은 온라인으로 송출을 또 추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송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각자의 11개 시군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번에 좀 새로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뭐 예술제도 다양한 공연 뭐 행사가 많을 텐데 우리 그 저 회장님께서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나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공연과 전시가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우리가 의식 행사는 한 2건이고 전시 행사가 한 5건, 공연 행사가 22건, 그래서 총 29건의 이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 예술제 그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그 지역에서 이제 청주에 와서 공연했던 부분들을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음성 같은 데서 작품 전시회 및 그 마음방역 문화 백신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 좀 볼만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연극 변사극을
해서 검사와 여선생 이 작품도 있고요. 예전에 변사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작품도 재밌고 또 클래식으로는 보온을 품다. 올해 이제 보온이 이제 3월달에 이제 정식으로 창립이 돼서 네. 보온 지부가 이제 올해 시작을 하는데 클래식으로 보온을 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 로컬 영동에서 만나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회복하는 이 주제와 영동에서 만나는 영동 예술인들이 하는 게 있고요. 음성군의 예술인 한마당, 그리고 또 증평 애완의 아리랑 고개, 이런 공연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충북 우수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네네. 연극에 나가서 아주 좋은 우수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 기막힌 동거라고, 그래서 그 작품을 우리 청주에서 다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은 시민들이 같이 가서 그런 공연들을 한번 즐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무튼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공연과 예술 행사 그리고 이제 전시가 펼쳐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중요한 거는 지금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너무 11개 시군의 예술가들이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범한 그런 예술가들이 고민해야 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독창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관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술 플러스 관광. 예술은 어떻게 창의적인 작업을 해서 아웃풋을 관광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객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컨셉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힐링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어림지를 통해서 물도 있고 청풍명 아래 물이 있으니까 물에 대한 소재, 그런 문화 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술 플러스 자연 이렇게 붙는다든지, 또 충주는 이제 역사의 도시이기 때문에 중원문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술 플러스 역사, 이렇게 각 지역의 컨텐츠들이 지금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건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독특한 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11개 시군의 공연이나 전시를 순회 공연해도 늘상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그 공연은 그 지역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술 문화를 그렇게 가치를 전국에 대한 수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소재, 또 독특한 방법으로의 그런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북부 지역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지역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제 옥천도, 영동, 보은 같은 경우도 다 특색 있게 하게 되면은 그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그 지역을 알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지역의 관광 상품하고 연결되고 문화 콘텐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은 그냥 소비가 향유가 아니라 그런 문화산업의 관광으로서의 원천적인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그 예술가의 큰 변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장님께서 그 당초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그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겠다. 요 일부분에 또 속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어떤 또 계획도 있으실 텐데, 아까 보면 뭐 국가 예산을 뭐 공모전에 참여한다든지 다양한 계획이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술가들한테 많은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으로 상상으로나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로만 이렇게 뭘 예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에 나와 있어야 된다, 기획서에. 그 기획서에는 분명하게 그런 목적과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술가들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 텍스트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생태계가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이제 담장박 예술학교라든지 지금 이제 콘텐츠 제작, 또 예술가들이 지금 이제 비대면이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대면으로 허락된 부분까지는 학교로 예술가들이 찾아가서 학생들이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못 오니까 찾아가서 거꾸로 그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마음의 복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가들은 우리가 보고 향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 문화라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기관들이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번에도 교수님 제가 보니까 국제영화제에서도 우리 문희 수몰 주민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 같은 걸 또 하셨고 또 이번에 또 영화 만드신 게 또 어디 출품을 또 하셨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슈퍼히어로라는 독립 장편 영화인데요. 작년에 청주시 영상위원회에서 공모전에서 돼서 그거를 잘 만들었어요, 작년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초청을 또 받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춘천 영화제가 9월 30일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쟁 작품에 4작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슈퍼히어로. 기대를 슈퍼히어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네. 거기는 이제 청주대학교 영화과 출신들이 다 이제 참여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지역 배우들 이제 진운성 회장도 출연하고 길창규 씨라든지 또 연극 배우 이광진 씨라든지 신지석 교수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배우들이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단역 배우들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아마 눈에 익힌 그런 분들과 또 지역을 다 올 로케이션을 다 청주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정겹고 좀 이렇게 친근감 있는 곳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희 수몰 주민 기록 영화는 제가 봤는데도 참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참 좀 애잔한 마음이 들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우리가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접하게 된 계기가 이제 문희 도시재생을 제가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희면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고향이 없어진 거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지금 40년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거의 이제 80년 정도의 이제 저희 세대는 전혀 모르는 세대.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문희 분들이 그렇게 고향이 없어져서 거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발전 제한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돼 있어서 불평물만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너무 좀 천연 자원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딧불이 살 정도의 아주 공기도 좋고 천정 지역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다목적 댐이거든요. 공업용수도 농업용수하고 또 식수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33개 시군 분들이 그거를 식수로 쓰고 있어요. 네네네. 아산, 천안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고향을 없어진 것 대신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일반 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교육대에 계시던 김지택 교수님이 자기 이제 옛날에 섭반마을이라고 이제 감나무 있는 마을에서 사셨는데 우리는 통일이 돼도 갈 수가 없다는 거 고향을. 네, 저도 그 말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아주.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촬영을 하다 도중에 이제 문덕초등학교 3학년 동창회인데 지금 한 61세, 2세 정도 되신 아주머니들이 이제 한 10대분 정도가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제가 사진전했던 김은기 선생님한테 사진을 좀 협조를 받아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찍었던 사진에 얘가 누구 동생, 얘가 누구 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기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기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기록문화 창의 그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좀 받아서 그거를 기록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차세대들한테도 그게 시간이 오래돼도 그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과 그리고 또 그분들의 또 고마움과 그래서 거기를 갔을 때는 문희를 대청댐만 둘러보고 카페에서 차만 한 잔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애환에 있는 아픔도 그것도 한번 접하고 주민들의 희생이 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농산물도 팔아드릴 수도 있고 뭐라도 하나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이제 기록 문화를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이제 타이틀을 잃어버린 고향 40년이라고 그랬는데 문이 별빛 마을로 찾아오다라고 줬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고향은 다 없어졌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빛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빛 마을이라는 걸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 나라의 정책에서도 항상 문화예술은 경제, 사회, 복지 다 맨 밑에 이렇게 부차적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증평에 한번 군수님한테 홍성룡 군수님을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네. 1번이 문화예술로 돼 있는 거예요. 저 군정 방침이.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게 문화예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1번으로 해놨어요. 거기 한 6가지 군정 방침이 1번이 문화예술이라는 거야. 이분이 과연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게 증평군인가? 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은 인원수가 좀 작지만 인구가 안 준다는 거예요. 군은 작지만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로서의 저력을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 도민들이 돈은 작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거나 이렇게 사이즈나 이런 걸 가지고 논하지 말고 우리가 도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거를 하며 살고 있느냐 이런 가치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도의 문화예술 정책 그 도시에 가면은 도서관이 몇 개 있냐 미술관이 몇 개 있냐 박물관이 몇 개 있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진국의 대열에 꼈을 때는 이미 그런 문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 도시에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북 예총회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그 선한 영향력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충북예술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파워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도민들은 제가 조금 너무 심하게 강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화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그 충북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 충북 문화예술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의 더 많은 노력 또 그 열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자리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